영화 파묘 일본 개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영화 곳곳에 숨어있는 항일의 코드가 일본 관객에게 어떤 반응을 얻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화계는 물론 대다수 국민들은 일본의 과거사 왜곡이 점점 심해지는 이 시점에서 일본에서 파묘의 개봉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국내 개봉한 파묘는 1191만 관객을 동원하며 올해 최초 1000만 영화이자 역대 32번째 1000만 영화에 등극했는데요. 파묘를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신드롬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역대 한국 영화 1위를 기록하며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놀라운 건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공부하는 기현상까지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시아권 국가 팬들에게는 한국의 전통 무속 신앙이 자국의 미신적인 풍습과 다르지 않아서 공감을 샀는데요. 반면 북미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입을 기록하면서 큰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미에서는 상영관을 잡기도 쉽지 않아서 아시아권과 같은 관객을 끌어들이지 못했다고도 했는데요. 그런데 넷플릭스와 애플TV 등 OTT에서 파묘가 풀리자 점점 북미의 시청자들이 파묘를 보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의 아시아권 나라 팬들에게서 일어났던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한 학습과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동안 지리적으로 먼 한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북미 팬들은 역사에 대해서 놀라운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 미국의 유튜브 블런트 리액션에서는 미국인이 처음 보는 영화, 한국 영화 리액션이라면서 파묘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먼저 이 영화의 해설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비버와 브라이언과 함께 오컬트 미스터리와 역사적 저주를 파헤치는 한국의 초자연적 공포 영화 파묘의 섬뜩한 심층을 탐험하세요. 모든 장면을 사로잡는 풍속과 서스펜스의 스릴 넘치는 조합에 대한 반응을 경험하세요. 이 섬뜩한 반응 영상에서 무당들이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는 동안 묻힌 역사적 유물과 관련된 치명적인 저주를 풀어내는 이야기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이 영화의 강렬한 분위기와 깊은 문화적 참조는 공포 영화 애호가라면 꼭 봐야 할 영화입니다. 이 채널의 운영자 비버와 브라이언을 실시간으로 파묘를 보면서 리액션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 리액션 영상을 본 미국 팬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한국 침략 당시 수많은 장인을 강제로 일본으로 데려가 검 제작 기술을 훔쳤습니다. 초기 일본의 검은 다리미의 불순물로 인해 부서지기 쉬웠기 때문에 와키자시와 같이 두 자루의 검을 휴대하는 관행이 생겼습니다. 오늘날 즐겨 먹는 와규 소고기도 무로마치 시대의 일본으로 끌려간 제주도 흑우에서 유래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주 흑우는 미시마 흑우로 사육되었고 결국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와규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원래 자체 흑우가 없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는 외부인이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관계이며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과거 일제강점기에는 한국의 많은 명산에 쇠말뚝을 박아 한국의 정신을 파괴하고자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를 독일의 나치와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이 우길기를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마치 나치 깃발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화를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고대 문명 한반도는 호랑이를 수호신으로 모셨습니다. 이를 알고 일본은 조선인을 몰살하기 위해 철못을 심고 호랑이 수호신의 민족 정신을 끊어버리고 일본 신을 한반도로 데려와 친일의 무덤에 숨겼습니다. 철못은 호랑이 허리에 얹고 일본 군신은 땅에 묻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말뚝을 찾느라 애쓰던 일본 군신을 봉인했습니다. 이 묘지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한때 일본에 의해 식민지가 된 거의 모든 나라에서 발견됩니다. 관광 명소로 건설될 당시 산 정상에 무덤이 하나 있었지만 실제로는 무덤 발견으로 인해 건설 과정에서 프로젝트 노동자들의 희생자가 많았습니다. 당시 일본이 무엇을 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소유하지 못한 영토에 저주를 걸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당신의 질문 몇 가지에 답할 수 있는지 봅시다. 1500년대 후반 일본의 침략,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 점령자들에게 매우 가혹하게 대우받음, 강제 매춘, 강제 징집 제2차 세계대전 인체 실험, 봉기에 대한 잔혹한 보복, 한국 문화 탄압, 모든 것 나치와 동등. 그런데 1500년대의 침략은 이순신 때문에 궁극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보려면 명량을 보세요. 한국은 남성에게 최대 인연의 징집을 가합니다. 샤먼의 유해 발굴 장면은 1년 동안 준비하고 연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키츠네는 일본어로 여우를 뜻하는 단어인데 기스네와 관련이 있는 것 같지만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최민식을 잭 니콜슨과 비교하고 싶고
김고은이 이 역할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저는 그 달콤한 물고기에 대해 전혀 모르고 여러분 좋은 한국 범죄 영화를 보고 싶으시다면 한양의 시간을 보세요. 2015년 영화 암살은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는 동안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더 보고 싶다면 괜찮은 작품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꽤나 깊은 지식을 말하는 미국인들이 많았는데요. 최근 K-팝, K-드라마, K-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미국의 젊은 층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영화 파묘를 보면서 제각각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예상치 못한 토론의 장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8월 10일 호러 영화 리뷰를 주로 하는 미국 유튜브 채널 호러마인에서 영화 파묘에 대한 분석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모르는 미국인들을 위해 해당 영상 지점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위키디피아에서 찾아 링크를 첨가했는데요. 총 5가지였습니다. 실제 무당 인터뷰, 누레온나, 탑, 일본의 식민지 지배, 일본 풍수 철말두, 세키가하라 전투. 이 5가지의 단어 옆에 링크를 누르면 이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었는데요. 이 채널에서 설명하는 파묘를 보고서 미국인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세대를 이어오는 저주는 농담이 아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영혼은 가족의 혈통에 묶일 수 있는데 때로는 보호를 위해, 때로는 저주를 위해 묶이기도 한다. 파묘를 보는 내내 매료되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바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스토리텔링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면서 전체를 놀이기구처럼 즐겼습니다. 민속 애호가로서 민속적이고 무속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된 방식이 너무 흥미롭고 호기심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부제, 기순이라는 승려? 라는 문장이 나오는 순간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고 무덤 굿 장면은 확실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연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화를 정말 좋아했어요. 배우들의 연기뿐만 아니라 샤머니즘과 풍수 때문에 더 좋았어요. 정말 흥미로웠어요. 무덤을 파헤치는 의식 장면은 정말 으스스하고 매혹적이었어요. 이 영화 정말 좋아요. 보통 공포 영화에 나오는 점프스케어나 유령은 없지만 이 영화의 민속, 샤머니즘, 스토리라인에 정말 푹 빠졌어요. 영화는 충분한 반전과 전환이 있고 결말도 좋아요. 파묘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전혀 실망스럽지 않았어요. 불필요한 점프스케어 등이 없어요. 그것은 한국의 콘스탄틴 같았습니다. 매우 훌륭하고 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인 영화입니다. 현실적인 관행을 사용했고 필요 이상으로 이야기를 확장시키지 않았습니다. 컨저링 세계관과는 매우 다릅니다. 또한 기츠네가 일본의 계획을 은폐하기 위해 한국의 반역자를 사용하는 멋진 터치가 있습니다. 그는 침략자를 섬겼고 그의 사랑하는 사람 이후에도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한국 영화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공포 영화일지라도 항상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곡성과 부산행은 결국 영화를 보고 울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영화입니다. 파묘는 9번이나 봤습니다. 제가 영화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촬영, 음향 효과, 음악이 모두 훌륭했습니다. 미국의 네티즌들은 한국 영화 파묘에 대해서 놀랍다고 말하며 그 배경 지식까지 공부하면서 나름대로의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과거 미국인들은 한국에 어디에 붙어있는 나라인지조차 몰랐는데요. 이제는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음악을 즐겨 들으며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와 전통까지 공부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금까지 극적인이었습니다.